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향 교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좋아요가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고3 아들을 두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오면서 대학가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춘기 청소년은 생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단계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특징은 굉장히 복잡해요. 자기 자신도 정말 복잡하고 되게 힘들어요. 오늘은 사춘기 청소년과 부모 간의 원활한 대화, 좋은 대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10대의 뇌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10대의 뇌는 성인만큼 충분히 뇌가 아직 발달이 안 돼 있대요. 주의력, 자제력, 감정 조절, 할기가 지나치다 못해 스스로 이걸 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그 책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0대 청소년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의사소통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세대차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 스타일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독립성을 요구하고 자립성을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들은 돈을 벌지도 않고 독립할 단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부모 눈에는 보이죠. 본인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자녀 간의 괴리감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 정체성을 탐색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 자기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도 그걸 모르는데 부모가 그걸 안다고 생각하고 아이와 소통하는 거 진짜 어렵겠죠. 그리고 감정의 변화가 정말 극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 변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좋은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겠지만 좀 안 좋은 쪽으로 우리도 습관 이런 것도 좀 안 좋은 쪽으로 더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친구들의 영향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보호 메커니즘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잘 안 되고 학업 성취가 잘 안 되고 잘 안 되는 걸 드러내는 게 싫어요. 그게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이죠. 자기 상황을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얘기도 안 하고 입 꽁 닫고 또 그래서 엄마도 기분이 안 좋아서 한 소리 하면 방문 콩 닫고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코치의 사춘기 청소년과 대하는 방법 6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열린 마음으로 듣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거 다 아시죠.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우리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코치로서도 20년 이상 살아보니까 정말 우리는 듣기를 못해요. 우리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저런 얘기를 할까? 아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왔는데요. 아들 오늘 시험 어땠어? 근데 저희 아들이 대뜸 저한테 엄마는 왜 그렇게 공감 못 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억울한 마음이 들잖아. 아니 내가 뭐라 그랬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럴까 궁금해서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래? 했더니 저희 아들이 하는 얘기가요. 자기는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내신 성적 포기하고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저한테 이미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어땠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엄마는 내 마음을 이해 못한다. 이런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이한테 다시 가서 얘기했어요. 니는 학교 내신 성적 관리를 안 하니까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 얘기를 함께 나누지도 못하고 네가 되게 외롭고 힘들었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툭툭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생각을 해보면 듣는데 우리는 자세히 안 들어요. 알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저 아이의 본질이 뭘까? 제가 어떤 마음일까? 어떤 걸 내가 알아야 될까? 이렇게 깊이 있게 소통하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은 더욱더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난하지 않기입니다. 부모도 좀 심호흡을 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기 감정을 막 폭발하고 화를 내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또 자기 경험에 대해서 짜증나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마다 되게 힘들고 쥐는 나를 비난하면서 나는 비난하면 안 되고 뭐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감정을 잘 유지하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이가 왜 저렇게 얘기할까? 이걸 들으려고 여러분이 노력하면 들린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일상적인 대화 유도하기입니다. 엄마, 아빠 모두 우리는 다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뭐 SNS를 하거나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특히 이 청소년들은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자기를 노출하는 걸 싫어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먼저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규칙을 좀 정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나 가족 모임에서는 우리는 휴대폰을 다 내려놓는다. 그리고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없는 시간을 쪼개서 자, 소파에 앉아봐. 네가 무슨 문제인지 말해봐.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식사하면서 학교 생활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보시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혹시 말로 소통하기가 어려우실 때는 손편지를 쓰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 이런 것을 활용해서 아이와 소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녀에게도 내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소통하시면, 물론 부모님이 열심히 보내도 아이는 답을 안 해요. 그래도 내가 관심 기울이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부 빼고 나머지는. 그런데 아이의 관심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모르면 그러면 대화할 거리가 줄어드는 거죠. 왜냐, 공부 얘기 빼고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관심사를 같이 보고 같이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함께 나눌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알지도 못해요. 너무 어렵고. 이상의 관심사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 안 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항감만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째, 이해와 공감 표현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는 학원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래도 참고 가. 답이 바로 딱 나오잖아요. 공감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감정에 대한 헤아림이 전혀 없는 거죠. 엄마 나 그 학원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닐 것 같아. 그 학원이 힘들구나. 일단 마음을 공감해 줘야 돼요. 그 학원이 힘들구나. 그리고 나서 진단을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네가 제일 힘든 것 같니? 여러분이 그냥 되는 건 아니고 훈련이 필요해요. 엄마가 기대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못하겠다, 그만두겠다, 하기 싫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이 대화를 시작할 지점이구나. 좋은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상황이다. 이걸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요, 말을 끊을 때 해결을 바래서 꺼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때 그것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계속 소통하는 거. 그래야 아이도 엄마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뭔가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게 정말 필요해요. 먼저 내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부모님이 바꿔야 된다. 양방향이 갈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기입니다. 저는 저의 영상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의 진도를 나가더라도 아이가 조금만 잘하는 점이 있더라도 정말 격려하고 인정하고 지지하라는 말씀을 정말 여러 차례 드립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많은 경쟁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잘하는 애는 더 잘하는 아이가 있고요. 못하는 애는 못한다고 늘 상처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어 있고 힘들죠. 그 상황에서 부모가 그래도 네가 지난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니? 부모가 인지시켜 주는 거죠. 네가 요만큼만 발전해도 노력하고 있고 너는 이미 성공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아이한테 알려주면 아이도 그렇구나. 나도 괜찮은 존재네.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죠. 저는 이렇게 긍정적 피드백을 여러분이 계속 제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아이와 관계를 발전시키는 노력 이것을 계속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놓인 청소년도 힘들어요. 그 아이들과 잘 소통하시고 존중하셔서 그리고 정말 소중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마음키움 코치 도미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